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은요, 월요일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늘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사랑채 공간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사무실을 벗어나서 1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공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오셔서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또 청와대에 관련된 상품들을 사보실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그 두 녀석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청와대 소식들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저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포항 지진 관련된 후속 대책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포항을 직접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포항 여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참 밝은 모습이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다행이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겨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가서 이재민 분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내렸고요. 그래서 후속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일단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항에 있는 흥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균열도 심하고요. 그래서 복구가 아주 시급한 곳인데 이러한 학교들을 포함해서 원래 280여억 원을 12월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려 144개의 학교인데요.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을 복구 계획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포항시의 특별교부세가 40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4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체육관에서 생활을 하셨던 이재민 분들, 집에 균열이 나서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그 물량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민 분들이 불편 없이 그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집에서 생활하시고 또 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 심리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큰 재난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지진은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누적 인원이 무려 654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을 투입했다, 그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민 분들 또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 상태가 빨리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포항에 있는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전화로라도 괜찮다고 그리고 너 옆에는 내가 있잖아 하면서 따뜻한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 또 성금 보내주시겠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포항 지역에 특산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게빵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포항하면 과메기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포항에 다녀오시고 나서 과메기를 이제 사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이제 청와대에서도 아마 그거를 누군가는 먹게 되겠죠. 저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과메기도 구입하고 대게빵도 구입하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 도와간다면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어제 두 번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낙태죄 관련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여러 부서가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대 합헌이 4대4로 팽팽했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원래는 총 분량이 한 20분 정도 되나요? 그쵸? 총 분량이 20분 정도 되는데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 전문을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청원 답변에 대해서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의 답변,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경태리 님께서는 정말 좋은 이슈를 던져주시네요. 활발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 주신 좋습니다. 국민의 정부 화이팅 하고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혜주님,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세상이 온 듯해서 감사합니다. 또 권미라 씨는 조국 수석님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금주님, 국민청원 실시된 지 2개월이라는데 벌써 4건이 20만 명 달성했다네요. 그중 두 번째 답변은 올라온 건데 단어 선택 하나하나 세심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답글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한 단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무척이나 많았고요. 거의 저희 소통수석실에서는 하루에 만날 때마다 그거 어떻게 할까 하고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속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 혼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청원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물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청자 김선 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별명은 잊어버리지. 원래 하나를 정하면 계속 밀고 나가야 뭐라도 되더라고요. 꾸준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기엽 이성원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민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정답을 냈다라는 걸 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또 언론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분명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수석님이 답변하신 이 낙태죄 관련 청원 답변 내용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조회수 확산율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튼 국민청원 쌍방향 소통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과 이제 청와대가 소통하는 창구로서 저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페이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우리? 네. 요거요, 요거. 짜잔. 네.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런 철학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20만 명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답변 나온 청원이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것과 또 뭐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슈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학교 폭력, 일부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으로 촉발된 이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수석님하고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님께서 답변을 동영상 대담 형식으로 윤영찬 수석이 진행을 하시고 두 분이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올라오기도 하고 딱 부러지는 답변을 원하고 올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또 그렇지 않은 답변이다. 그래서 불만이다. 왜 yes or no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제안을 올렸는데 딱 부러지게 청와대가 예스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아직 2번밖에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또 입법 사안이고요. 사회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많은 청원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정책 사안이다, 입법 사안이다 이런 것들은 딱 부러지게 단기간에 논의를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삼권 분립 국가에서 청와대만의 그렇죠. 독단으로 어떤 의지나 방향성을 가졌다고 해서 진행이 될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창구 그런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누군가가 만든 것을 국민이 어떤 적용받는 이런 것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이나 제안들이 있을 때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게끔 장을 열어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과 사회 발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동영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2건의 청원 답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동영상으로 한 거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대담 형식 그리고 직접 이제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말로 풀어서 알려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동영상으로 간 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식을 저희가 언제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글이 될 수도 있고 편집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입장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관심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일단은 예상 못하셨습니까? 사실 예상 못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건 아닌데 이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실 줄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저희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신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그 의견을 개진하는 발로이기도 하고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견에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무조건 이제 배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사회 변화나 현안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 또 거기에 청원에 동감을 해주시고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정말 촛불로 비롯된 우리 참여 민주주의의 좀 성숙한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지금 저희 청원 페이지에서 제일 추천수가 많은 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57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보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의 네. 이 논의로부터 JSA 시작된 귀순 병사의 어떤 후속 대책,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이 20만 건 넘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이국종 교수님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네. 하루에 몇만 건이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23만여 건의 청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 또한 단어 하나하나 또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리라 믿으며 네, 저희는 네. 그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원은 정말 사회적 논의를 청와대가 듣고 청와대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입법이든 정책이든 참 한 수를 배부를 수 없으니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하루하루 날짜가 갈수록 이 추운 겨울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동계올림픽은 추울 때 하는 게 동계올림픽이니까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그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티켓 판매가 부진하다는 뉴스가 있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는 이제 50%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너무 멀어서 그리고 숙박비가 비싸서 가기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통행료 면제하고 또 KTX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서울에서도 평창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창 홍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헬로우 평창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요. 그 헬로우 평창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그거 보시면 이쪽에 입장권 예매하기를 누르셔서 예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매한 것을 가지고 인증샷을 찍으시면 이제 공모전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또 어떠한 그 행운의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했던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걸 사진으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을 직접 구매하고 그 티켓을 받은 사진이십니다. 이게 언제 쪽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말에 참여를 했고요. 이 사진 자체는 좀 며칠 전에 미리 찍어놨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2차 티켓 오픈 때 직접 이제 티켓을 구입하는 모습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인증을 했었습니다. 짜잔, 이 모습이에요. 네, 직접 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직접 하다가 이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도 그 꿋꿋이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9월 달에 사면은 11월 달에 이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이름 석자가 찍힌 티켓이 배송이 됐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헬로우 평창 사이트에 소셜 로그인, 대통령의 트위터로 로그인해서 사진과 글을 올리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가 봐요? 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고요.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대통령님처럼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경품이 있나요? 일단 제일 우리가 핫한 경품, 네. 모두가 원하는 경품이 대통령과의 오찬,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자, 고부대님이 시계. 네. 이거. 바로 이거입니다. 이 대통령 기념시계를 초청받은 20분께 증정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진짜요?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60분을 추첨해서 평창 올림픽 입장권을 증정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뭐 이제 입장권이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라고 해요. 화려한 개회식 그리고 정말 멋진 폐회식 입장권까지 함께 증정을 해드리는 60분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우리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 인형 세트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응모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창 올림픽의 티켓을 구매하고 대통령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계도 받고 이것이긴 한데 최고다 최고. 근데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티켓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이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티켓을 꼭 사야지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티켓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애칭 지어주기, 애칭 공모전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는지 그런 평창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티켓 인증 안 하셔도 얼마든지 로그인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한 군데만 참여를 하셔도 이 모든 경품에 다 응모가 되시는 거니까요. 굉장히 후합니다. 우리 평창 조직이 네.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88 올림픽 하면은 호돌이 마스코트를 호돌이. 다들 기억을 하고요. 그 정도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손에 손잡고를 부르고 또 다 함께 경기를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또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세계 경기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그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이었죠. 원래는 김정숙 여사께서 그 관저 처마 밑에 꽃감을 말렸던 사진을 먼저 공개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여사가 직접 했겠느냐. 누군가 다 했을 텐데 그 노동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여사님은 그야말로 이제 쇼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직접 이렇게 다 하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을 남이 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짜잔. 있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예, 곶감 보기만 해도 참 맛있게 생겼죠. 분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하얀 분이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기계로 말려서 사실 이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그 서울에서 바람으로 불어오는 말린. 네. 북한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말린 곶감이었는데 이 곶감이 이제 그 청와대 온실 관리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청와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단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함께 먹었던 어제였습니다. 드셔보셨어요? 거기는요?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 먹었어요? 근데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 먹었다는 말도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드시긴 드셨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네. 이게 적당히 말라가지고 안에는 촉촉하고요.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자랑. 그냥 딱 먹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은 새로운 또 포맷으로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장소도 늘 바뀌고 카메라 워킹도 저희 좀 바꿔봤고 되게 공들여서 바꾼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장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개선점 혹시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일단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항에 있는 흥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균열도 심하고요. 그래서 복구가 아주 시급한 곳인데 이러한 학교들을 포함해서 원래 280여 원을 12월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려 144개의 학교인데요.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을 복구 계획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포항시의 특별교부세가 40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4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체육관에서 생활을 하셨던 이재민 분들 집에 균열이 나서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그 물량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민 분들이 불편 없이 그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집에서 생활하시고 또 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은요, 월요일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늘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사랑채 공간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사무실을 벗어나서 1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공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오셔서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또 청와대에 관련된 상품들을 사보실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그 두 녀석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청와대 소식들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저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포항 지진 관련된 후속 대책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포항을 직접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포항 여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참 밝은 모습이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다행이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겨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가서 이재민 분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내렸고요. 그래서 후속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안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 심리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큰 재난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지진은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누적 인원이 무려 654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을 투입했다, 그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민 분들 또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 상태가 빨리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포항에 있는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있으신 분들은 좀 전화로라도 괜찮다고 그리고 너 옆에는 내가 있잖아 하면서 따뜻한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 또 성금 보내주시겠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포항 지역에 특산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게빵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포항하면 과메기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포항에 다녀오시고 나서 과메기를 이제 사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이제 청와대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정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원래는 총 분량이 한 20분 정도 되나요? 그쵸? 총 분량이 20분 정도 되는데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 전문을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청원 답변에 대해서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의 답변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경태리 님께서는 정말 좋은 이슈를 던져주시네요. 활발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 주시니 좋습니다. 국민의 정부 화이팅 하고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혜주님,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세상이 온 듯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거를 누군가는 먹게 되겠죠.
저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과메기도 구입하고 대게빵도 구입하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 도와간다면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어제 두 번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낙태죄 관련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여러 부서가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대 합헌이 4대4로 팽팽했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원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